전세 거래를 신고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갱신계약권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처음 도입 시점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슈도 많았던 법안들인데요. 이 중 세 번째 법안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죠.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해 와서 다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긴 했지만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담당 중개인분들이 미리 신고하라고 안내를 주시거나 직접 신고를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고 신고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 거래를 신고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때 보증금의 조달 내역도 제출 대상인지 관련 법안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할 때 저는 직접 해당 법률이나 기준의 조문을 찾아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관련 법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고 대상을 보면 주택의 임대차 거래만 신고 대상이고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지역 기준을 보면 전국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닌 일반 도 소재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신고 대상 거래였고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그리고 네 번째가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갱신계약 요구권의 행사 여부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자금 조달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금 조달의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담당 중개인분께서 안내해 주셔서 제가 직접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월세 거래를 신고해 봤습니다. 실제 해본 결과 상기의 법률에서 확인된 사항 외에 자금 조달 내역은 기재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 전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허술함이 있어도 괜찮을지 여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나왔던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인데요. 해당 기사의 내용에서도 국토부와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기조는 당장 과세 자료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거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사 마지막 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서 과세 자료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꼭 정부가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된 주택자금은 향후에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전세금의 조달 내역이 다시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자금을 조달하는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실행 가능한 영역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께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 영상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명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